이모, 나 좀 구해줘. 식물인간 상태의 9살 조카가 남몰래 건넨 쪽지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그 아이가 정말 이걸 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아이를 이용해 이모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9살 정아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빵을 굽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40년 넘게 지켜온 작은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진 혼자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하진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2살 위 언니뿐이었습니다. 언니 정아린. 22의 중견기업 2세 윤태민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시댁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친자 아님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언니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3년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조카 서아가 사고로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도우미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중태라고 했습니다. 운전하던 도우미도 크게 다쳤다고요. 서아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연결이 안 돼 학교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돌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진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9살 조카 서아. 언니는 해외 출장이 잦아서 집에 입주 도우미를 뒀다고 들었습니다. 서아는 엄마 대신 도우미 아주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하진은 서아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볼 때마다 예뻐해줬어요. 과자도 사주고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줬습니다. 서아는 그런 이모를 좋아했어요. 냉랭한 엄마보다 이모 곁에 있을 때 더 웃었거든요. 짧은 만남으로 서아는 늘 헤어질 때 아쉬워했습니다. 이모, 다음에 또 와. 그 말이 떠올랐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뇌 손상이 심하다고요. 깊은 혼수 상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요. 하진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의료 장비들이 꽂혀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하진은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떴다는 거였어요. 읽고도 답을 안 한 거였습니다. 하진은 빵집 문을 닫고 병원을 지켰어요. 매일 면회 시간마다 서아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진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니 서아의 손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작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 펼쳐봤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모, 나 좀 구해줘.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아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설마 서아가 정말 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아이의 글씨를 흉내낸 걸까요?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어요. 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언니였습니다. 정아린. 하리는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뭔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할인의 시선이 서아의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깼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하진의 손에 쥔 쪽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이모, 나 좀 구해줘. 왜 엄마가 아닌 이모에게 구해달라고 한 걸까요? 왜 언니는 그동안 연락을 안 받은 걸까요? 왜 아이를 보는 첫마디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을까요?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할인이 서아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이마를 쓰다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마치 물건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할인의 시선이 서아의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깊은 혼수 상태래.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 할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안도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돌려 하진을 봤습니다. 넌 왜 여기 있어?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고요? 조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왜 왔냐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언니한테 연락이 안 돼서 서아 학교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가 온 거야. 할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빠져. 처리. 하진의 귀에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처리한다고요. 언니.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을 안 받은 거야?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너한테 그걸 설명해야 해? 바빴어. 해외에 있었고. 카톡은 읽었잖아. 읽고도 답을 안 한 거잖아.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할인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빠서 제대로 못 봤어.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하지만 하진은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할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관계자한테 줄 거야. 그러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진은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문득 9년 전 일이 스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친자 아닌 판정. 그때부터 언니는 달라졌어요. 서아를 볼 때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진은 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언니는 대학 시절 내내 태민 오빠만 만났거든요. 다른 남자가 있을 리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왜 하는 거지? 서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작은 얼굴.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하진은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어요. 중환자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구두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발소리.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하진 앞에서 멈췄어요. 정아린 씨 동생 되시죠? 하진은 긴장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윤그룹 비서실장 박종호. 언니의 시댁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박종호가 병실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손녀 상태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요.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녀요? 서아는 윤 회장님 손녀가 아닌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박종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 검사 결과 말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에 다시 조사하셨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9년 전 그 검사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윤 회장님 소유의 병원이었습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박종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그 병원 검사실장이 퇴직했어요. 해외로 도망치듯 떠났더군요. 왜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박종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조작이요? 제가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다만 박종호가 하진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께서 최근에 재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가 곧 나옵니다. 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어요. 만약 조작이라면 서아는 윤 회장님의 정식 상속인이 됩니다. 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9년 전 태민 도련님 외도 스캔들 기억하시죠?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울면서 전화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태민 도련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큰 사모님께서 이혼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박종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외도 상대가 대기업 회장 딸이었거든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쪽과 재혼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었죠.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서아를. 네. 아이가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하진은 천천히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그래서 박종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 회장님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상속 문제 정리를 하시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박종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서아 양이 사고를 당했어요.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고 당일 평소랑 다른 길로 갔더군요. 박종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진은 주머니 속쪽지를 만졌습니다. 이모, 나 좀 구해줘. 갑자기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누구한테서 구해달라고 한 걸까요? 하진은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서아를 내려다보던 눈빛,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던 시선. 아직 안 깼어? 라고 물었던 목소리. 설마 언니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진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종호가 재빨리 명함을 하나 더 건넸어요.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따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인이 복도에 나타났어요. 할인의 시선이 박종호에게 향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실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작은 사모님. 박종호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회장님 심부름입니다.
손녀분 상태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손녀요? 서아는 윤 가문과 아무 상관없어요. 9년 전에 정리됐잖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종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정리가 제대로 된 게 맞을까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께서 재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가 곧 나옵니다. 할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언니는 알고 있었구나. 유전자 검사가 조작됐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박종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떠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하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뭘 들은 거야? 협박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들어가 서아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조카의 차가운 손, 작고 여린 손가락.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어요. 언니, 나한테 할 말 없어?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서아가 보낸 편지를 찾아야 해. 글씨체를 비교해봐야 해. 만약 쪽지가 진짜라면 서아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서 구해달라고 한 거야. 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해. 유전자 검사가 정말 조작된 건지, 이 사고가 정말 우연인지. 하진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겠어. 서아야. 이모가 널 구할게. 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빵집 2층에 딸린 방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서아가 보내준 편지가 있었어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들, 아버지 유품들, 그리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편지지.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이모에게. 이모 보고 싶어요. 다음에 꼭 만나요. 서아가.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았어요. 회계 기울기, 이응을 쓰는 방식, 히읗의 모양. 분명히 서아의 글씨였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였구나. 서아가 정말 쓴 거였어. 그런데 언제? 어떻게? 다음 날 아침, 하진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어제 봤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서아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제 서아 손 위에 있던 종이 있잖아요. 하진이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간호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거요. 서아 소지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소지품이요? 네. 응급실에서 처치하다가 손을 펴는 과정에서 나왔대요. 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요? 네, 작게 접혀 있어서 저도 안 펼쳐봤어요. 보호자분 오시면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잠깐 자리 비우셔서 제가 서아 손 위에 올려두고 왔어요.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아가 사고 나는 순간에도 이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구나. 이모한테 전해달라고 놓지 않았구나.
이모, 나 좀 구해줘. 이 한마디를 전하려고 하진은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병실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하진은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 사고 순간까지 쪽지를 쥐고 있던 손. 서아야.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가 왔어. 쪽지 받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진은 서아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이모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이모가 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모가 반드시 알아낼게.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서아는 왜 이 쪽지를 미리 써뒀을까? 왜 이모한테 구해달라고 했을까? 사고가 나기 전부터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도우미 차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었다고 했지. 왜 그날따라 다른 길로 갔을까? 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아는 사고가 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시죠? 서아가 사고 순간까지 꽉 쥐고 있던 쪽지. 이모, 나 좀 구해줘.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사고 당일 평소와 다른 길로 간 도우미 차.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점점 밝혀지는 진실 궁금하시죠? 그럼 이어서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하진은 같은 병원에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서아는 5층 중환자실, 도우미는 3층 일반 병실. 사고 당시 도우미도 크게 다쳤거든요. 팔 골절에 갈비뼈도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꿰맸고요.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하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 이모님이시죠? 네. 아주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저야 뭐. 서아는 어떻게 됐어요? 하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도우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냥 평소 다니던 길로 갔으면. 아주머니, 사고 당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도우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근데 서아 어머님이 해외에 나가 계실 땐 종종 다른 번호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못했어요. 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오늘 서아 픽업할 때 평소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 달라고요. 이유가 뭐였어요? 평소 다니던 길에 공사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말투였어요. 도우미가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날 공사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 전화. 정말 서아 엄마 맞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긴 했어요. 심한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겨우 짜내는 듯한 쇳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우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 때문에 서아가. 제가 그냥 평소 길로 갔으면.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진이 도우미의 손을 잡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도우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찰에 전화번호 제출했어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그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도우미가 침대 옆 사물함을 가리켰어요. 폰에 저장해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하진은 급히 번호를 적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언니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지? 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사용하지 않는 번호. 누군가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거야.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계획적이었어.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서아를 그 길로 보낸 거야. 그리고 그 길에서 사고가 났어. 하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그룹 비서실장 박종호. 이 사람이라면 뭔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잠깐 망설여졌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언니네 시댁 사람이잖아. 그래도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여보세요? 박 실장님, 저 병원에서 만났던 정하진입니다. 아, 네. 연락 주셨네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종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장님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윤 회장. 서아의 진짜 할아버지. 유전자 검사 조작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그 사람. 그가 왜 나를 만나려는 걸까? 뭘 알고 있는 걸까?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해지는 저녁 하늘이었어요. 내일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서아야. 이모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이상했어요. 3년 동안 먼저 연락한 적 없던 언니가 전화를 하다니. 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뭘 말하는 거야? 도우미 아줌마한테 갔다며?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줌마한테 연락 왔어. 내가 사고 당일 일 물어봤다고. 할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만해. 더 이상 파헤치지 마. 왜? 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데? 넌 몰라도 돼.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서아는 내 조카야. 내가 왜 끼어들면 안 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진아.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만해.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 대답이 없었어요. 언니, 뭘 알고 있는 거야? 사고 당일 전화한 거 언니야? 대답해. 나 아니야.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진아. 지금 이 전화 안전하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누가 듣고 있다는 거야? 언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지?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내일 윤 회장님을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야. 모든 진실을. 다음 날 오전 10시, 검은 세단이 빵집 앞에 멈췄습니다. 박종호가 내렸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 한남동 고급 주택가의 큰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하진은 숨을 삼켰어요. 이게 윤 회장의 집이구나. 박종호가 앞장섰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갔어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박종호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정하진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서재였어요. 창가 휠체어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앉게. 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하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진은 긴장했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하진을 마주봤어요. 내 손녀를 돌봐줘서 고맙네. 하진은 윤 회장의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녀라고 했어요. 서아를 손녀라고. 서아가 정말 회장님 손녀 맞나요? 윤 회장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내 핏줄이야. 서아는. 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 내가 지었어. 세상을 맑게 볼 수 있는 아이가 되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9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네. 그럼 9년 전 유전자 검사는 조작이었어.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최근에야 알게 됐네. 아내가 한 짓이었어.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태민이 녀석 외도 때문이었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내는 태민이를 재벌가 딸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네. 그 집안과 연을 맺으면 그룹이 안정된다고 믿었지.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이혼도 재혼도 쉽지 않잖나. 그래서 서아를 없는 아이로 만든 거예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검사실장을 매수했더군.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야. 하진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하린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민 오빠하고만 만났으니까 조작인 거 알았을 텐데요.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자네 언니가 자발적으로 침묵한 건 아닐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뭔가 쥐고 있었겠지. 돈이 오갔다는 정황도 있고.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협박. 당한 거예요?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언니도 피해자야. 그건 확실해. 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조사하시는 거예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얼마 못 살아.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지.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는 내 유일한 친손녀야. 하진은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서아가 윤 회장의 유일한 친손녀. 그러면 상속권은? 서아가 깨어나면 상속 구도가 바뀌는 거죠?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사고도. 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윤 회장이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구겨진 종이, 번진 글씨. 이모, 나 좀 구해줘. 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서아가 사고 당시에 손에 꽉 쥐고 있었대요. 응급실에서 손을 펴다가 발견한 거예요. 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아내를 막아야 해. 어떻게요? 증거가 필요해. 사고가 조작됐다는 증거. 윤 회장이 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가 도와줄 수 있나? 하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아를 위해서라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도울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게.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뭔가?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원하는 건 반드시 얻는 사람이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고립시키는데 능해. 주변부터 막아버리지.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 언니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어젯밤에.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내가 할인이 전화를 감시하고 있어. 어젯밤 통화 내용도 다 들었을 거야.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전화 안전하지 않아. 어젯밤 언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끄는 거였구나. 조심해야 해. 윤 회장이 경고했습니다. 아내가 자네를 주목하기 시작했어. 위험할 수 있어. 하진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니의 시어머니, 윤태민의 어머니, 서아의 할머니.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어. 9년 전 유전자 검사 조작, 언니에 대한 협박, 그리고 아마도 서아의 사고까지. 하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막아야 해. 서아를 구해야 해. 그리고 언니도.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하진?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누구세요? 윤 회장 만나고 왔네. 하진의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내가 누군지 궁금해? 전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의 전 시어머니. 하진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가지 조언할게.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끼어들지 마. 빵이나 굽고 살면 돼. 요즘 빵집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 건물주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 하진의 숨이 막혔어요. 서아가 깨어나면 다 끝나는 거 알지?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끼어들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땐 빵도 못 굽게 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서아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서아를 구할 거야. 반드시. 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은 다음 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박종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고 당일 도우미한테 전화한 번호 추적할 수 있어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선불폰이라 쉽지 않지만 구매처를 찾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아 곁을 지켜야 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실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 하진이 다가가자 그들이 막아섰어요. 누구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서아 이모예요.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죄송하지만 면회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래요? 법적 보호자분 요청입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언니가 면회를 막은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 2주 동안 매일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움직인 거야. 언니를 압박해서 면회를 막은 거야.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진아. 언니였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언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협박했어.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면회 막지 않으면 너한테 해코지 하겠다고. 빵집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니,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난 무서워. 9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살았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사람이 서아 사고도. 뭐? 경로 변경 전화. 그 사람이 시킨 거야.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내가 지독한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거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빨리 전화하라고 재촉했어. 그래서 난 그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아주머니한테 부탁한 거야. 공사 중이니까 길 좀 돌아가 달라고. 할인이 흐느꼈습니다. 그게 내 아이를 죽이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전화한 거였어. 하지만 언니도 몰랐던 거야. 이용당한 거야. 언니, 그 얘기 경찰한테 할 수 있어? 언니, 무서워. 서아가 저 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 이모한테 구해달라고 했어. 우리가 안 움직이면 서아는 영원히 못 깨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할인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하진은 박종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증인이 생겼어요. 3일 후, 윤 회장 저택. 서재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 회장, 박종호, 그리고 경찰, 할인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방 안의 분위기를 보더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앉아. 여보, 갑자기 무슨. 앉으라고 했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앉았어요. 경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9년 전 유전자 검사 조작건, 검사실장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번 사고건.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우미한테 전화한 선불폰 구매 기록을 찾았습니다. 구매자는 당신 운전기사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사고 지점은 과거에도 대형 사고가 잦았던 급커브 구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할인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할인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9년 동안 협박당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서아와 친정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사고도 저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건 당신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있어.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어요. 녹음이라도 했어? 다지 입으로 한 소리지. 내가 시킨 증거가 어딨어? 있습니다. 박종호가 말했어요. 당신이 하린 씨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 삭제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복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박종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아가 깨어나면 다 끝나는 거 알지? 다음에 또 끼어들면 그땐 빵도 못 굽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진에게 한 협박 전화. 하진이 녹음해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경찰이 다가갔어요. 살인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어머니가 끌려나갔습니다.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여보, 나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서재에 침묵이 흘렀어요.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군.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핏줄을 부정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할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일어나거라. 저 때문에 서아가. 내 잘못이 아니야.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9년 동안 고생 많았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하진이 다가가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 하진아, 미안해. 괜찮아. 다 끝났어. 그때 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여보세요? 서아 보호자분이시죠? 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요? 네. 지금 의사 선생님이 확인 중이세요. 빨리 오세요. 하진과 하리는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서 있었어요. 보호자분들 오셨군요. 네, 서아 어떻게 됐어요? 할인이 숨을 헐떡이며 묻자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미세한 반응이 돌아오고 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두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적이에요. 하진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가 왔어. 약속 지켰어.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입모양이 보였어요. 하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입모양을 읽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래. 이모 여기 있어. 서아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서아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서아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이모, 나 좀 구해줘. 그 간절했던 쪽지 한 장. 이제 하진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구했어. 이모가 구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세상엔 참 무서운 욕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이용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덮어도 누군가의 간절한 용기가 있으면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그 눈물이 돌아온다는 걸 이번 이야기가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서아가 건강하게 일어나 빵집 이모와 웃으며 인사할 그날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